(1958년) 우리는 이전에 본 적 없던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아파트는 우리의 기후, 우리의 바람에 맞춰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의 삶터를 지배했고 도시의 풍경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인의 집. 아파트는 그래서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로 40대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이 죽였습니다. 아파트와 부딪힌 뒤 지상으로 떨어진 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파트를 우리의 삶터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그곳은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상이 켜켜이 쌓여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집집마다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다른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는 공간으로서의 아파트, 사는 동네로서의 아파트, 그리고 삶의 가치를 묻는 아파트로 우리는 지금 새롭게 조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족이 층층이 모여 사는 높은 집. 주택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아파트는 되도록 싸게 공급되어야 했고 많이 지어져야 했으며 빨리 쌓아 올려져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싸게, 많이, 빨리 짓기 위해서는 아랫집과 윗집, 이 집과 저 집을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위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공간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관도 다양할 뿐 아니라 내부도 거주자의 성향에 맞춰 선택과 변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똑같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일,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일까요? 서울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에는 780세대에 이르는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는 단 한 가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흔히들 33평형이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크기.
단 하나의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한국인에겐 가장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죠. 제작진은 표준형 공간에서 살아가는 서로 다른 가족들의 일상을 관찰하기 위해 세 가족의 집에 각각 9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먼저 부부와 2딸, 아들 하나, 모두 5명이 살고 있는 101호 가족의 집입니다. 이 가족은 가장 큰 방을 부부의 방, 두 번째로 큰 방을 2딸의 방, 그리고 가장 작은 방을 막내 아들의 방으로 정해 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에 맞춘 33평형 아파트에서 5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가족이 유독 거실에만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다가오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큰딸이 정작 자기 방에 불을 끄고 나가더니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둘째 딸은 이미 침대를 차지하고 누운 상황. 그렇다면 이 방의 주인인 부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방이 아닌 거실에 이부자리를 까는 아빠. 나머지 가족들의 잠자리는 거실이었던 거죠. 각자의 방을 두고 거실살이 중인 이 가족.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빠 들으면서 보세요. 도저히 못 자겠다는 거야. 왜요? 좁아갖고 뭐 몸이 다 아프다는 거야. 정말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둘째가 몸이 그새 확 커버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잘만 했는데 이제 답답해. 고등학교 가니까 답답해져요. 그래서 막 동생이랑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하루는 내가 침대 자고 너 바닥 자고. 또 다른 집입니다. 201호 가족은 부부와 2 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 역시 안방은 부부가 사용하고 두 번째로 큰 방을 자녀의 공부방으로, 가장 작은 방을 자녀의 침실로 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에 맞춘 33평형이니만큼 한눈에도 공간의 여유가 느껴지는 201호 가족의 집. 그런데 이 집은 오직 아빠만이 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넓은 거실을 아빠 혼자 사용하고 있는 동안 엄마는 안방에서,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파트 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거실. 이 공간을 달리 쓰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안방에는 거의 저 혼자 있게 돼버리고 거실에도 아빠 혼자 있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공간을 좀 넓은 공간에는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같이 모여 있을 때 모여 있었으면 주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거실 공간이 화제가 될 때면 꼭 도마에 오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내 얘기 좀 들어주고 이래야지. 그래서 잔소리가 심하다. 아니 그래서 거실에 TV를 좀 없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무거운데 나도 팔자고? 아예 이제 밤새 내내 텔레비 켜놓고 이제 뭐 출근 날까지 거실에서 혼자 여기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텔레비전만 없으면 거실 풍경이 달라지리라는 엄마의 기대.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들에게 우리 아파트의 넓은 거실 그리고 소파 맞은편에 놓인 텔레비전은 삶의 낙입니다. 특별하게 막 공간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래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넓으면 좋다. 집은 넓고 전망 좋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깨끗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안방에서는 잠 자는 거고 거실에서는 TV 보거나 식구들끼리 과일 먹는 장소 공부하면 공부하는 데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파트의 공간 301호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집 역시 가장 큰 방을 부부의 방으로 두 번째로 큰 방을 딸의 방으로 가장 작은 방을 막내 아들의 방으로 정해 쓰고 있습니다. 부부 그리고 성별이 다른 두 명의 자녀가 사이좋게 방을 나눠 가진 301호 가족. 지금까지 지켜본 그 어느 집보다 33평형 아파트 공간을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주방에서 한창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301호 가족. 식사할 시간이 되었는데 거실에도 그리고 주방에도 가족은 보이질 않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곳은 다름 아닌 부부의 안방. 이 가족이 안방에 모여 밥을 먹고 있는 이유는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화두. 이 가족이 텔레비전을 안방으로 옮긴 이유는 거실을 서재로 만들자는 한때의 유행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도 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TV만 쫓아다니게 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거실을 저희가 애들 공부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 TV는 잘 안방에 놓으면 일단 잘 안 볼 거다. 못 보게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좀 안 맞은 거죠. 새 가족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가족들이 똑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이죠.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족의 일상.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관찰 카메라 영상에 담긴 가족들의 모습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건설 업체마다 84.98제곱미터짜리의 평면을 만들게 되죠. 그 안에는 결혼한 단순 핵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예요? 방은 3개. 3개라는 것도 아주 간편하죠. 부부는 한 방. 그죠? 아들, 딸 구별 낳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방 하나, 딸방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게 다자녀, 3자녀가 있다. 그랬을 때 성별이 같은 경우는 성별이 다른 친구에 비해서 과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공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방이 4개면 안 될까? 그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33평형 아파트에 방 3개. 잘 쓰지 않는 넓은 공간이 있어도 방의 개수를 늘리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 플러스 자녀라는 가족형은 보편적인 가족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반 이상이 부부 플러스 자녀가 아니에요. 가족의 형태가. 가족마다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스스로 조정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설계로 이게 좀 바꾸는 고민을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왜? 이제 반 이상이 부부가 없는데 왜 부부용 안방을 계속 제일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야 되는 설계를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이제 가질 필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새 가족과의 첫 만남이 있고 며칠 후 건축가가 직접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33평형 똑같은 공간에 그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네, 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방을 저희가 이제 딸아이들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막상 방에 한번 옮겨보려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나와서 여기가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가족실이었으면 이분은 가족실이었으면 바라는 도시이라는 데가 아파트의 내부 구조를 바탕으로 가족들의 일상을 분석한 결과 화두는 단연 우리 아파트의 거실이었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넓은데 넓은 만큼 사용 가치가, 아니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다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어서 공간이 새롭게 아예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면 넓은 거실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관과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거실을 향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죠. 이 구조는 우리의 전통 주거인 한옥에서 유래됐습니다.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방이 몰려있는 개량 한옥의 구조도를 보면 그 유사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통 주거의 앞마당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의 거실. 집안 한가운데 그리고 넓게 자리하고 있는 거실은 아파트에 사는 모든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성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아파트의 넓은 거실. 건축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가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합니다. 주로 아빠 혼자 휴식을 취하며 텔레비전을 보는 공간이었던 201호 가족의 거실. 가장 넓은 공간을 아빠 혼자 사용하는 것이 엄마는 불만이었지만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텔레비전, 그리고 마주보게 놓인 소파만 있는 공간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기존 가구의 배치를 과감히 바꾸고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좁은 안방에 모이게 된 301호 가족입니다. 거실을 서재로 만들기 위해 안방으로 들여보낸 텔레비전. 다시 거실로 옮긴다고 일상이 바뀔까요? 이 가족을 위한 해법은 모이길 좋아하는 가족의 특성에 맞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 커버린 두 딸이 쓰기엔 비좁은 방. 덕분에 각각의 공간을 잃어버린 101호 가족입니다. 벽을 허물거나 세울 수 없는 아파트의 한계. 대안은 가구를 이용해 하나의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새 가족을 위한 공간 설계가 완성된 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요리를 해먹을 수 있구나. 아주 이거 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박스를 하나 선물 박스 하나 드린다고 보죠.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조금은 갑갑할 것 같아요. 모이기는 답답할 것 같은데 또 쓰면 편할 것 얘하고 연결하면 거실에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공간.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박스. 네, 그거가 이거고요. 이거는 헐,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를 수용하라는 거였나?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건 느꼈지만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저분이 생각하는 게 저거였었던가? 그래서 우리 나눈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조금은 어려웠어요. 그걸 딱 보여주는 순간. 아직은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제가 수용하기 좀 버거운데 일단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좀 세부적인 거는 좀 더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더 또 발전적인 거를 갖다 좀 더 가미하고 싶습니다. 두 딸을 위한 공간을 원했던 101호 가족. 방을 두 개로 나눴어요. 방을 두 개로 나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따님 둘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방 하나, 방 두 개예요. 근데 출입구는 따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출입구예요. 이 안에서 화장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쑥 들어가서. 재밌죠? 따님들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처음으로 얘기했어. 좋아요. 하나의 방이 두 개로 나뉜다는 사실이 두 딸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방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같은 거 만들어 주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리 가게 되면 이게 겨울에 춥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거는 보강을 저쪽 창가 쪽에 쓰는 애는 매풍이 저 방은 좀 있더라고요. 확장을 해서 바닥에 물론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찾아옵니다. 아빠 이거 봐봐. 아빠 여기 침대에 앉아서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기어서 들어와야 돼. 여기서 소파에 앉아서 완전 좋지. 아니 이게 책꽂이인데 동시에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떠냐? 딱 열리는 거야. 그지? 괜찮잖아. 너희들 아파트 공간 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1호 가족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구의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보는 엄마. 집안 모든 가구의 자리를 바꿔봤지만 요지부동인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소파 한쪽은 이렇게 해서 놓고 한쪽은 바로 거실에 놓인 소파입니다. 이게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역할을 해주는 거지, 소파가 딴 데 옮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만 되는 거야.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 근데 일단 해보고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떤 뭐 가구든지 간에 어디 정해진 위치가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정해진 위치 있어. 아니 내가 살면서 이리 옮겨볼 수도 있고 저리 옮겨볼 수도 있고 공간 이동해서 사용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 그러면 버리지 말고. 늘 한쪽 벽에 붙여 반대편에 텔레비전을 향하게 놓는 한국인의 소파. 나봐.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야. 바로 그 소파를 서로 마주보게 놓아봅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늘 보던 소파가 낯설어 보이는 아빠. 우리 이렇게 하고 싶다고? 아니 이거는 어떤 나는 이거 한쪽은 여기로 하고. 엄마도 썩 흡족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소파가 놓인 곳은 예전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 아파트 공간 변화 프로젝트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아파트는 더 이상 예전의 공간이 아닙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는 85제곱미터의 작은 땅이 됐죠. 새 가족의 공간을 바꿀 가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족의 일상을 관찰한 영상을 통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아파트의 구조와 거주자의 특성, 그리고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만나 완성된 공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을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침대야? 상상만 했던 공간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건 역시 아이들. 벽이 아닌 가구로 만들어진 각자의 공간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잠깐만. 나 앞으로도 누나 방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여기도 있어. 다음 언제? 갑자기 잠이 들어서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시는. 공부를 하다가 여기 좀 쉬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소파와 텔레비전만 있던 거실에 익숙한 201호 부부는 이 공간이 아직은 생경합니다. 불이 꺼졌다 켰다는 거? 아, 여기 앉아서, 맞아. 여기 이렇게 빠지면 여보. 그러니까 너 여기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너 여기 앉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때 건축가님이. 뭔가 카페 같아. 집이 아닌 거. 응? 집이 아닌 것 같아. 안 그래도 작은 데로 커 보이겠다. 살짝 못 들어오는 거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한 달 후 아파트 공간 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간에 대한 기대와 의문을 가지고 출발했던 지난 6개월간의 여정. 가족들은 이제야 똑같은 공간에 끼어 맞춰 살았던 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어색하기만 합니다. 소파가 있던 자리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201호 가족. 가장 넓은 거실을 아빠 혼자 사용했던 그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01호) 가족의 거실은 이제 아빠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동철아, 이거 치워봐. 치워보래 아빠 빨리. 물론 편안한 휴식처였던 소파를 잃어버렸지만 아빠는 낯선 공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거실에 모이게 된 건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좋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공간을 가지게 된 201호가 이웃들 사이에서는 화제입니다. 여기 수납장 2개 있고 이건 빠지는 거야. 수납 나오고. 이걸 지금 못 움직이게 좀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렇게. 늘 안방에만 있던 엄마의 삶에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아빠만큼이나 거실을 즐기게 된 엄마. 혼자 눕기 마련인 소파 대신 가족의 공간이 생긴 덕분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느라 안방에서 식사를 하던 301호 가족의 일상. 한 달 후 찾아간 이 가족의 안방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식사를 하며 함께 텔레비전 보는 것을 즐기는 가족. 하지만 거실은 더 이상 텔레비전만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실에 생긴 새로운 공간 덕분에 가족은 함께 모여 더 다양한 일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4인) 가족을 위한 33평형 아파트에 맞춰 사느라 각자의 방을 잃어버렸던 101호 가족. 두 딸은 이제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 안에서 독립된 일상을 보냅니다. 뭐 과일 줄까? 어?
하지만 가족의 공간이니만큼 빠뜨리지 않은 철학이 있죠. 그건 바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뭘 가만두지 않아. 서로의 방을 두고 부부는 거실에서, 딸들은 안방에서 잠을 청하던 101호 가족. 수미도 자니? 네. 자요. 그건 딴 거고. 그래? 응, 잘 자. 그들은 이제 자신만의 공간에서 저무는 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잘 좀 쉬어와요. 우리가 그냥 살았지만 눈에 익숙하게 아니면 몸이 가는 대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조금 뭐 교훈적이라 그럴까 이런 게 한다 그러면 집도 나중에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다른 집하고 틀리게도 살 수 있겠구나. 애들 방 이렇게 딱 이렇게 구조를 변화시키고 하고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밖에서 이게 아파트를 보는 느낌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집 안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될 거고 또 이게 방송이 되면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집들도 분명히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파트는 좋아서 떠날 수 없고 싫어도 떠날 수 없는 애증의 대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똑같이 주어진 공간에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았던 현실을 향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